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마트팜 연구소의 이인규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경 재배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는 딸기 온실에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딸기가 아름답고 탐스럽게 재배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러한 수경 재배 방식으로 딸기를 어떤 식으로 양액을 조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금액을 설정하고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양액을 제조하실 때에는 사실 사용자, 즉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크게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수경 재배에 필요한 양액 조성에 필요한 원수의 수질을 분석하시면 그 전문 기관에서 수질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양액을 타셔야 되는지 혼합을 하셔야 되는지 그 양까지 레시피로 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처방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양액을 타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A 탱크, B 탱크, 3탱크까지 나누어서 각각의 비료 성분에 대해서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혼합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미량 원소의 경우에는 별도로 혼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초기에 그 초보 농부들께서는 그 처방전대로 다량 원소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통에다가 혼입하셔서 섞어주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미량 원소는 아주 작은 티스푼 단위까지 미세하게 그 양을 달아서 이렇게 혼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큰 통에다가 직접 미량 원소를 넣게 된다면은 잘 섞어지지도 않고 좀 불안정하게 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량 원소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 20리터 정도의 물을 따뜻하게 데펴 주신 다음에 거기에 숟가락으로 하나씩 정해진 양을 잘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몰리부대는 맨 나중에 혼합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양액을 제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가끔 농가분들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보면 농가분들께서 그것들을 제일 궁금해 하셔요. 야마자키 방식을 채용을 할까, 원시 방식을 채용을 할까, 시리대 방식을 채용을 할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처방전은 영양사가 식단을 처방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양사가 각각의 식단을 차려주는데 영양사별로 그 식단은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고등어를 조금 넣고 콩을 더 많이 넣어서 단백질 보충을 더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영양소에 따라서 다른 식단을 차려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거 아닙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다른 비료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골고루 그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면 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흡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마자키식이든 원시식이든 시리대식이든 모든 양분들이 충분하게 고루 양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흡수하는 것은 작물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채용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양액 내에 구성되어 있는 원소의 양보다는 이 양액을 어떻게 급액하느냐, 얼마 정도의 양을 넣어주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액을 해주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액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양액 처방의 종류에 따라서는 크게 작물의 생육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급액 설정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하루 동안에 급액량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누적 광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적 광량을 측정할 때에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흐린 날에는 300줄, 500줄, 600줄, 맑은 날, 특히 여름철에는 1500줄, 2000줄까지 가죠. 하루 동안의 광량에 따라서 그 줄의 양에 따라서 하루 동안에 들어가야 될 총 급액량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을 많이 먹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줄당 약 30cc 정도의 급액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줄당 1에서 2cc 정도 생육 상태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총 급액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농가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급액의 양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을 논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근거로 가감을 하는 것은 재배자 당사자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온실에서의 토마토나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1줄당 3cc 정도의 일일 급액량이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기준 삼아 왔었지만 최근에 반밀폐형 온실에서는 습도 조절이 더욱더 용이하고 작물 증산량을 과도하게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1줄당 1.5에서 2cc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물의 상태 그리고 지상부 환경에 따라서 재배자 당사자가 직접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첫 급액 시간과 마지막 급액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총 급액량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마쳐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온실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첫 급액 시간은 해가 뜬 이후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첫 급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급액 시간은 해가 지기 3시간에서 3시간 반 전에 마지막 급액을 한다. 이렇게 저희는 기준을 삼아 왔습니다. 물론 급액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라도 증산작용이 활발해서 금권부 내에 물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해서 함수량의 차이가 8% 이상 나게 된다. 그러면 저녁이라도 야간 급액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을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공급되어야 될 급액 총량이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급액 시간과 마지막 급액 종료 시점을 정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간격을 주고 물을 공급해야 될까? 이 간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간격은 일반적으로 타이머 방식이 있고 누적 광량 제어법이 있습니다. 타이머는 광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일정 시간마다 공급해 주는 방식이고요. 누적 광량 제어 방식은 어느 정도 광량이 찼을 때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최근에 스마트팜에서는 타이머 제어 방식보다는 당연히 환경과 연동할 수 있는 누적 광량 제어 방식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예를 들면 첫 번째 급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후에 바로 누적 광량은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된 상태에서 다시 100줄 됐을 때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제어 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이른 아침에는 급액 간격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고 누적 광량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 그 들어가는 간격은 좀 더 촘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량과 연계함으로써 작물의 증산작용이 많이 이루어질 때 급액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연동되는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급액 간격 설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급액량 설정 방법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맑은 날 기준 첫 급액 시간과 마지막 급액 시간 사이의 누적 광량을 급액 간격 횟수로 나누면 대략적인 1회 급액량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급액 설정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누적 광량이 1000줄인 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일일 급액 총량은 1000줄 곱하기 3cc, 그러면 제곱미터당 약 3리터가 일일 급액 총량이 되는 것입니다. 첫 급액 시간은 일출 후 2시간 30분부터 마지막 급액은 일몰 전 3시간 30분 전까지의 누적 광량이 대략 600줄이고 급액 간격 설정을 100줄이라고 한다면 일일 총 6회 정도의 급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1회 급액량은 3000cc 나누기 6회로 한다면 1회 급액량은 약 제곱미터당 500cc 정도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1회 급액량은 급액 시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500cc를 급액하기 위해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드리퍼의 용량을 알아야 하고 제식 밀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제식 밀도가 제곱미터당 2.5주, 즉 2.5그루가 정식되어 있고, 각 그루마다 꽂혀 있는 드리퍼의 용량이 2리터라고 가정한다면 한 개 드리퍼당 1회 급액량이 200cc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00cc 곱하기 2.5주를 하게 된다면 약 500cc가 나오겠죠. 시간당 드리퍼의 용량이 2리터이기 때문에 60분의 10분의 1, 즉 6분을 급액 시간으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드리퍼당 200cc의 물이 양액이 급액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 원리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온실 운영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온실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융통성 있게 가감하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네덜란드에서는 그린핑거라고 합니다. 이런 그린핑거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재배 운영자는 자신의 온실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학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부 환경 조절뿐만이 아니라 이 급액 조절을 통해서도 작물의 생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작물을 생식 생장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영양 생장으로 좀 유도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1회 급액량을 좀 적게 넣고 급액 횟수를 많게, 그리고 EC를 낮게 조절한다면은 영양 생장으로 유도하는데 좀 더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생식 생장으로 유도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회 급액량을 많게, 그리고 급액 횟수는 적게, 그리고 EC는 다소 높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유도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수경 재배는 지상부 환경 제어뿐만이 아니라 급액의 조절을 통해서 작물의 생장을 유도하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는 급액량을 결정하는 것과 급액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형 배지경에 들어가는 배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